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9월 2일이고요.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른 종목들 크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보합 수준으로 대부분 마무리되었고요. 상공밴드가 4% 가까이, 그 다음에 태용이 5% 가까이 반등하면서 그 중에는 좀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힘을 받는 타이밍이 아니다 라고 보여지고요. 좀 지루하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시는 코스피가 1% 가까이 반등을 했고 코스닥도 1%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4천억 정도 매수, 기관 투자자, 코스닥에서도 800억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오랜만에 매수를 강하게 진행을 해 주었습니다. 최근에는 계속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좀 이탈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늘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포지션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해외 증시, 나스닥 다우는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이제 열리게 될 텐데요. 일단 나스닥 선물은 1%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에 대한 흐름은 좀 조정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는 보합 수준으로 진행되었고요. 상해종합도 마찬가지 보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환율은 4원 정도 올라서 1397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월봉 입장에서는 꾸준히 환율이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일단은 금리에 대한 인하가 나올지 아니면 동결이 나올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일단 차트상으로는 사실 이제 하나씩 단계적으로 반등을 하는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의 금리가 본격적으로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단기간 혹은 중기간에는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로 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 채권 지수가 내년에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환율에 대한 하락 압박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일단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 한번 살펴봤고 두산에너빌리티부터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이제 64,400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크게 변화 없이 1%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차트로 보면 지금 일별 차트는 아래로 조금씩 눌러지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구를 한번 파고 나서는 큰 반등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직도 하단 라인 근처에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주는 듯한 모양새인데 한번 이제 힘을 좀 받아서 이 박스권 안으로 주가를 좀 밀어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뭐 차트가 흘러내려서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전체적인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자력 테마가 포함되는 전력 시장에 대한 그런 호황기가 계속 이어지느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계속 이 시장을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차트 분석이라든지 수급 분석은 조금 부가적으로 바라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내려오는 상황이라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천천히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급락은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유효한 상황인데요. 향후 이제 흐름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일별 거래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290만 주 KRX, NXT 400만 주 해서 NXT가 더 거래가 활발했고요. 합쳐서 한 700만 주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연속적으로 하락한 것 대비해서는 여전히 반등폭이 낮은데요. 일단 향후 흐름은 거래량이 좀 줄어 있기 때문에 거래량 다시 늘리면서 진행이 될지 보겠습니다. KRX에서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양매도 진행되었고 기관 투자자가 계속해서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지금 꾸준히 두산에너빌리티를 매도하고 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매도 이후에 또 매수로 접근이 되었는데 일단 투신 금융투자도 다 매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어느 정도 이제 매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는 수급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좀 애매하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600원 정도 하락했고 1%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1선을 쭉 따라서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의 이제 대형 프로젝트를 참여한다는 소식으로 반등했다가
또 눌러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대건설이 이대로 쭉 계속 이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는 적절한 시점이 반등을 할 텐데 지금 121선이 최후의 그 수렴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건설에 대한 그런 리스크로 조금 눌러지고 있긴 하지만 워낙 향후에 대한 가치가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초점을 두고 지켜봐도 되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차트만 본다면 바닥 라인 잡지 않고 꾸준히 저점을 내려가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볼 필요는 있겠지만 사실 내려갈 때마다 매수를 이어간다면 단가를 계속 낮출 수 있고 향후 이제 다시 한번 현대건설의 턴어라운드 그런 큰 시장이 열렸을 때는 이대로 이제 6만원 정도는 저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틀 정도 연속으로 바짝 들어와 줬고요. 기관 투자자는 꾸준히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기금 투자자와 사모펀드가 매도를 주로 이끌었고요. 투신도 매도를 좀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지금 이탈을 좀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연속적인 매도 이후에 매수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 KPS도 뭐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고요. 네, 어제와 유사하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3만 주 매수, 기관 투자자 2만 3천 주. 그래서 뭐 최근에 크게 매수가 눈에 띌 만한 수급은 없었고요. 한전 기술도 비슷합니다. 네, 비슷한 위치에서 다 거래량을 죽인 채로 횡보를 하고 있고 오늘은 한전 기술은 양매도 나왔고요. 한국전력은 조금 이제 61선에서 지지를 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락 추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받아서 좀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한국전력은 좀 더 힘이 필요한 상황이고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의 매수는 확실히 이어지고 있고 기관 투자자가 계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T 에너지고요. S&T 에너지는 강한 모습이죠. 오늘도 장중에 하락폭을 꽤 메워주면서 6만원을 다시 돌파를 했고요. 피크를 찍고 떨어진 지 이틀 만에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S&T 에너지는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61선 아래로 주가가 지금 떨어지지 않고 한번 떨어졌죠. 그 이후에 계속 평행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상승 차트입니다. 그래서 고점을 하나씩 돌파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아주 인상이 깊고 S&T 에너지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LNG 관련해서 이제 붐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도 붐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지금 3일 정도 바짝 매수해주고 있고요. 네, 기관 투자자는 3일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반복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S&T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매수를 힘을 주고 있습니다. BHI는 오늘 1% 정도 빠졌고요. 급등 이후에 적절한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렸다는 것이 크게 지금 의미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큰 폭으로 최근에 반등을 했고요. 61선 따라서 마찬가지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BHI도 계속해서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121선이 쭉 그냥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7,000원에서부터 59,000원까지 주가가 지금 거의 8배 이상 올라간 상황이고요. 2024년 10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지금 주가가 8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8배가 단기간에 쭉 그냥 작전주처럼 된 게 아니라 꾸준히 그냥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양매도 진행되었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확실히 상승 흐름을 탄 이 두 기업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이 두 기업이 왜 계속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LNG 관련된 사업이 미국과 협력을 시도하면서 그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광밴드도 LNG 관련된 종목이죠. 피팅 관련이긴 하지만 LNG 관련된 관이 연결되고 그런데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성광밴드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에 맞게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4% 가까이 올라가서 같은 원자력 관련 테마이지만 쭉 떨어질 땐 떨어졌지만 그대로 튕겨내는 이 힘이 다릅니다. S엔터에너지, BHI, 성광밴드 모두 다 강한 힘을 갖고 올라가고 있고요. 네, 공통적인 분모가 있죠. LNG입니다. 그래서 성광밴드 지금 이제 최고점까지 도달을 했고 그 이상으로 이제 돌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단을 넘어서면 또 한 번의 레벨업이 이어지는 것이고요. 이제는 4만 원을 향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승은 지금 거의 7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 조정에 대한 얘기가 무색할 정도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수급의 주체는 기관 투자자이며 투신 투자자, 사모펀드,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가 계속해서 공격적인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용도 오늘은 반등을 했습니다. 5% 가까이 반등을 했고요. 36,950원입니다. 태용은 이제 저렇게 앞선 세 종목과는 다르게 V자로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LNG에 대한 이 관련성이 조금 떨어지는 종목이고요. 풍력, 그 다음에 대신 선박이 직접적으로 엔진 관련된 기자재 공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방산 관련된 기자재 공급도 하게 됩니다. 선박은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현대 관련된 기업들, 그 다음에 방산은 현대 로템에도 납품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목받는 것이 원전, 특히 SMR 관련된 기자재 공급입니다. 그래서 풍력은 최근에 이제 트럼프에 대한 반감으로 조금 이제 하향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태용이 납품하는 대형 풍력 단지는 유럽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영국과 그런 이제 그 외 북유럽 그런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큰 타격은 없어 보이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이 테마들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원자력 테마 크게 힘을 못 받았지만 오히려 태용은 5% 가까이 반등을 해주었고요. 어제 내렸던 부분을 그대로 메워주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음봉을 이겨내는 양봉이 아니긴 하지만 하루 만에 이렇게 바로 반등이 나온 것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어제 하락에 대해서도 사실 크게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쏟아내며 내린 게 아니라 오늘도 바로 그 부분 메워주면서 오히려 매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무리가 없다면 태용도 다시 한번 힘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미쓰비시, 그죠? 일본의 그런 이 가스터빈 관련된 협력도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이 태용이 향후 이 단조 관련된 부품에 있어서 굉장히 이 영향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영향도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만큼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이제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전 세계 이제 단조품을 저렇게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이 몇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그 제조 기술, 단조 기술이 뛰어난 국가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으로 이제 태용이 생각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현대 쪽에서도 몇 기업들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그 기업들이 매각되는 이슈도 좀 있고 네, 이렇게 이제 여러 파트에 계속 단조품을 꾸준히 납품해온 기업이 없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네 기업이 계속해서 앞으로 에너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이제 대장주들은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한전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우진은 이제 계측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주목을 하고 있죠. 우진도 뭐 크게 오늘은 움직임이 없었고요. 일별 거래량도 줄어들었는데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지분율이 거의 10%를 돌파를 했고 최근에 아주 빠르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율이 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우진도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반복적인 이제 박스권이 뚫렸을 때는 확실히 힘을 받고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주목해볼 만한 기업이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차트보다도 앞으로에 대한 상황이 더 중요하겠죠. 그 중에서도
미국의 전력 시장 그리고 전 세계 전력 시장이 계속 힘을 받는지가 중요한데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스팅하우스와 지금 한수원이 합작사 설립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그게 한수원이 먼저 웨스팅하우스에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한국소래 원자력이 미국 원전 업체 웨스팅하우스의 합작회사 설립 논의를 먼저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안 대상은 웨스팅하우스 경영진이 아니라 최대 주주인 캐나다 사모펀드 브룩필드였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웨스팅하우스도 지금 캐나다 사모펀드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서 이제는 브룩필드의 이해관계를 챙기겠다라는 얘기이고요. 웨스팅하우스가 워낙 이제 강경하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아예 이제 타겟을 바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향후 이 브룩필드가 웨스팅하우스에 대해서 이제 한수원과 어떻게 협상하는지가 중요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전에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인수 얘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브룩필드와 접촉을 했다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인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는데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원자력 등 에너지 로드맵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그래서 유럽이 원전 확대에 대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서 원전 차별 금지를 약속하는 공동 에너지 로드맵을 승인을 했고 재생에너지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유럽 재정 지원 접근이 허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유럽에 대한 원자력 발전 건설에 대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독일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내부에서도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도 중요하지만 원자력에 대한 다시 한번 그 기저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독일에 대한 태도 변화가 어떻게 될지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와 삼성물산, 현대건설이 참여한 미국 텍사스 AI 캠퍼스의 조성 자금이 조달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맥쿼리 그룹이 주도를 하면서 3억 5천만 달러를 재원을 마련했고 이제는 이 캠퍼스 사업에 대해서 1단계 건설을 착수를 하게 되는데 여기 대형 원전 내기와 SMR 그 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단지 뭐 여러 가지 단지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거든요. 네, 저 프로젝트 텍사스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폴란드 포메라니아 주지사가 이제 원전 부지 작업 준비 작업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3기 건설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공사는 올 가을경에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획 작업, 울타리 설치, 뭐 기본적인 그런 작업을 하게 되고 이제는 웨스팅하우스가 공사가 시작이 되면 과연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주 기기를 누가 진행할 것인지가 이제 결론이 나겠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이 신규 원전 수주가 15조에 달한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KB증권이 주목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KB증권에 대한 목표 가격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KB증권이 원래 11만원에서 97,500원으로 조금 이제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주가 조정에 대한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도 같이 좀 떨어졌는데 그래도 이제 10만원 가까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하나증권도 오히려 오늘은 92,000원으로 목표가를 상향을 시켰고 키움증권도 10만원 유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여전히 목표 주가는 9만원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상승 여력이 지금 거의 30% 이상 50%죠. 50% 이상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이렇게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이 협력, 그 다음에 미국 팰리세이드의 SMR 착공
원에서 이제 현대건설이 4조 원을 수주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불가리아 원전을 10조에서 12조 원 수주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잔고가 15조 원으로 증가할 거다. 그 이후에도 꾸준히 이제 원자력 관련된 이슈가 있을 거고, 특히 이 불가리아 원전은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작이죠. 그래서 향후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수주 프로젝트에 대해서 현대건설이 계속해서 이렇게 수주를 받는다면 목표 가격 돌파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이제 중요한 것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수요 폭증이 단기적으로 이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건가. 그게 LNG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LNG는 우리나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S&T 에너지, BHI, 성광밴드가 최근에 힘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그 태움 같은 경우와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LNG 관련되어서 좀 많은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력 시장 잘 유지된다면 이 페이지에 있는 기업들은 다시 한번 힘차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계속해서 주목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9월 시장 열렸고 9월 한 달 지나고 나면 사실 우리나라는 10월 거의 중순까지 연휴가 이어지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9월 말에 좀 시장에 대한 흐름이 좋지 않을 수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이 금리를 인하 시작해서 움직일 건가 아니면 계속 고금리를 유지할 건가,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마침표를 찍지 못한 미국과의 원자력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할 거냐 아니면 웨스팅하우스와 합작사를 설립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야 되겠죠. 그래서 9월 달은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 또 결론이 나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해서든 결국에는 협력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기자재 기업들이 엄청난 일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주면 당연히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